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가? 그는 딥블루 4라는 컴퓨터와 체스 게임을 한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핀처. 그가 이겼다. 사무엘 핀처가 기자들과 면담을 한다. 체스에서는 기계가 인간보다 영리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동기를 지닌 사람은 한계를 모릅니다.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건넜던 것은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했던 것도 암스트롱이 달에 갔던 것도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인류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침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는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엘 핀처는 변사체로 발견된다. 수사관들은 불법 침입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누가 신고를 했죠? 안드레센 양입니다. 누가 박사를 죽게 했을까요? 안드레센 양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박사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성행위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박사의 이력을 되짚는다. 그는 니스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경정신과 의사로 여러 종합병원을 거치며 승진을 거듭하다가 42살에 생트 마그리트 병원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레랭스 섬들 중 하나에 자리 잡은 이 병원에서 그는 건물을 확장하고 정신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세운 원칙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체스 기사였습니다. 이 늦깎이 기사는 데뷔 1년 만에 명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리크레스 램로드라는 이름의 초인종을 누른다. 여자가 나타난다. 이지도르 가젠버그, 그녀는 쳐다본다. 잘 지냈어, 리크레스. 들어가도 될까? 무슨 일로 왔죠? 지난번에 서로 말을 튼 걸로 아는데 그 지난번이라는 게 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뒤로 나는 그쪽에서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낯선 사람이 된 거죠. 무슨 일로 왔죠? 일거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오자 여자는 문을 닫는다. 이지도르 가젠버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아파트 안을 살핀다. 이 젊은 과학부 여기자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 궁금했다. 이렇게 찾아오다니 놀랐군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관해 탐구했던 일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 탄자니아를 헤매고 다녔던 일이 기억에 스쳐간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그는 금태 안경을 고쳐 쓰고
그녀를 살핀다. 도대체 무슨 일거리를 제안하겠다는 거죠? 뉴스를 보여준다. 리크로스와 이지도르는 함께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 동기가 천천히 나타난다. 리크레스 엠로드는 수첩을 꺼내 적는다. 첫째 동기, 고통을 먹게 하는 것. 둘째 동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장로이 마르탱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다. 주인공들은 셋째 동기를 적는다. 배고픔. 그리고 넷째 동기, 돈. 다시 정리한다. 첫째는 고통을 먹게 하는 것. 둘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는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넷째는 안락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다섯째도 발견한다. 다섯째는 의무감 혹은 명예욕. 이지도르가 말한다. 바로 그 의무감에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양떼 속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길들여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무리를 떠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표창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임금 인상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안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는 이 의무감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지도르와 리크로스는 법의학자 조르다노를 만난다. 조르다노는 사무엘 핀처의 뇌를 적출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파스칼 핀처의 동생 최면술사의 공연을 보라고 권고한다. 그들은 최면술사 파스칼 선생에게 간다. 이지도르, 저거 믿어요? 최면술 말이에요. 나는 암시의 힘을 믿어요. 암시라는 게 뭐죠? 여기서 리크로스는 뇌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뇌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핀처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한다. 이지도르가 태권도로 파스칼 핀처를 구해준다. 파스칼 핀처와 이지도르가 대화한다. 이지도르는 사무엘 핀처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다. 파스칼 핀처는 대답한다. 파스칼 핀처는 자기의 동생 사무엘 핀처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동생은 정신의학계의 낡아빠진 치료 방식에 맞서 홀로 싸웠어요. 그가 제안했던 것은 지능과학 광기와 의식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죠. 그는 오디세우스를 언급했는데 그 자신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개척가의 면모가 있었죠. 개척자들은 너무 앞서가다가 화살을 맞죠. 한 번은 그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비슷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 사람들을 복제된 가축이나 양계장의 닭처럼 규격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했죠. 그가 말하는 그들이란 행정당국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는 행정당국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는 이런 얘기도 했죠. 그들은 자기들 눈에 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런데 자기들 눈에 천재로 보이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지. 그들은 대단히 획일적 세상을 꿈꾸고 있어. 그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헤드폰을 씌울 거야.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명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베의를 씌울 거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비슷해지겠지. 핀처 쥐맨술사는 이지도르에게 저 섬에 있는 병원으로 가보라고 제시한다. 섬에는 마르땡이 환자로 있는 곳이다. 그 섬에서 이지도르와 마르땡이 만나게 된다. 그 섬의 병원은 사무엘 핀처가 만든 병원이다. 사무엘 핀처는 장 루이 마르땡과 체스를 두고 냈다. 이지도르는 리크로스는 갇히게 되는데 그때 아무라고 하는 그 컴퓨터 AI 같은 것과 대화를 하게 된다. 그것은 사실 장 루이 마르땡의 의식이다. 그곳에서 인간의 동기에 대한 목록을 계속 이어간다. 다섯째 동기는 의무감이다. 인간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학교에서 보내고 하는 것은 모두 의무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섯째 동기, 분노이다. 압력솥이 과열될 경우 폭발을 막기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안전판이 필요하다. 분노가 안전판이다. 분노는 사법제도에 대한 욕구를 낳는다. 그럼으로써 법원, 판사, 경찰 등이 제도화된다. 이런 제도는 분노의 물꼬를 띄움으로써 분노가 사회에 파괴적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분노가 너무 커지면 혁명이 일어난다. 일곱째 동기는 섹슈얼리티이다. 성애는 강력한 동기다. 그것 때문에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헬레네라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가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유혹하기 위해 원로원에 맞섰다. 리비도가 세상을 이끌기도 하는 걸까? 여덟째 동기는 중독성 물질이다. 마약이다. 인간의 의지에 반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구는 인공적인 것이지만 다른 욕구를 능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아홉째 동기는 열정이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범상해 보이는 어떤 행위에 마음을 집중한다. 집중이 지속되다 보면 이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그것은 예술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다. 놀고 먹는 백만장자인 제롬 벨주락이 리크로스를 구출한다. 기구를 통해서 탈출시킨다. 리크로스는 인간의 동기 목록에 10번 종교, 11번 모험을 추가한다. 책의 제목 울팀 시크릿 최후 비밀은
무엇보다 더 강력한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모든 동기보다 강력한 동기입니다. 12번째 동기는 최후 비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 핀처는 장 루이 마르땡을 자기의 무의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때를 같이하여 핀처의 외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빚을 내서 앙티브고주에 있는 빌라를 샀다. 그는 끊임없는 자극을 쫓고 있었다. 그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클럽인 CL에 가입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클럽 회원들은 많은 쾌락을 추구했다. 이 클럽에서 안데르센을 만났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선녀 같은 특성이었다. 홍진 속에서 논일고자 인간 세계에 내려온 여신 같다고 느꼈다. 그들은 춤을 추듯이 서로 체스를 두었다. 대국이 진행될수록 체스판은 의미심장하게 변했다. 여자는 참으로 맑다. 그날 밤 그는 체스의 비숍처럼 굴었고 그녀는 퀸 노릇을 하였다. 그는 그녀를 통해 여성성의 본질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결여된 것을 보완해주는 존재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새로운 감각에 목말라 했다. 그 즈음 핀처는 질문했다. 나는 진정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일까? 주인공 둘은 딥블루 4를 제작한 미국 컴퓨터 회사를 찾아간다. 거기서 관리자를 만난다. 크리스 맥킨리. 딥블루 4는 만인들 앞에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가 설명한다. 사람의 뇌는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만큼이나 복잡하죠. 2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1000갈래로 접속됩니다. 우리는 천천히 사고합니다. 신경 자극은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컴퓨터가 훨씬 빠르죠. 인간은 상대적인 느림을 사고의 다양성으로 벌충합니다. 우리는 1초당 수백 가지 연산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뇌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뉴런의 접속 상태가 점점 좋아집니다. 뇌에 지식과 정보라는 역량을 공급할수록 뇌는 강해지는 겁니다. 전문가는 컴퓨터 인공두뇌가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심리치료 의사도 있다고 얘기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컴퓨터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지도르가 잡혀서 뇌수술을 받는 상황이 온다. 그때 경보기가 울린다. 소설은 액션 영화로 바뀐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장 루이 마르땡이 사무엘 핀처의
무의식이 되면서 그 병원을 지배하게 되고 사무엘 핀처가 죽은 뒤에 계속 지배를 하게 되는데 지배하는 방식은 최후의 비밀, 그러니까 마약성에 쾌락을 주는 물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핀처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주인공 두 사람이 개입하면서 마르탱의 그 별장 같은 하나의 조직체 같은 하나의 종교 체계 같은 상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주인공들은 얘기합니다. 마르탱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 새로운 해결책을 짰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던 거죠. 다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자,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정리해 볼까요? 1. 고통을 먹게 하는 것. 2.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3. 생존을 위한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먹는 것. 4. 안락함의 부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명예욕. 5. 의무감. 안락함을 위한 부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돈이군요. 5. 의무감. 6. 분노. 7. 성애. 8. 습관적 물질. 9. 개인적 열정. 10. 종교. 11. 모험. 12. 최후 비밀에 대한 약속. 이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정의 기쁨에 대한 약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을 얘기한다면 최후 비밀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하죠. 우리의 이 모든 조사가 결국은 저 뇌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이지도로가 대답한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것. 아주 미묘한 어떤 것이에요. 핀처는 그것을 동기라고 불렀죠. 내가 보기에 그것은 유머와 꿈과 광기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결혼식장입니다. 여기에 백만장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주인공은 하객으로 참석을 합니다. 서로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7대 종죄가 뭔지 생각났어요. 탐식, 사치, 분노, 나태, 인색함, 교만, 그리고 질투입니다. 이지도로의 말에 그녀는 대답한다. 그래요? 기억이 돌아왔나 보군요. 이 결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나는 저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좀 해봐요. 퀵클롭스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죠? 나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었어요. 최후 비밀의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었나 보죠? 아니,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사고뭉치에다가 고집쟁이죠. 하지만 난 당신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리크레스. 지금으로부터 150억 년 전 우주가 생겨났다. 50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났다. 30억 년 전 생명이 출현했다.
5억 년 전 최초의 신경계가 나타났다. 300만 년 전 인간이 출현했다. 200만 년 전 인간의 뇌가 도구를 고안했다. 13만 년 전 인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상한 사건을 벽에 그렸다. 50년 전 인간의 뇌가 AI를 개발했다. 5년 전 컴퓨터가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기고만장한 컴퓨터들은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질 경우에 저희가 인간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일주일 전 리크레스 넴로드는 이지도르 카젠버그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한 인간의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기술을 세상에 퍼뜨리려 하는 것을 막았다. 그 기술이 세상에 퍼진다면 인류는 쾌락에 빠진 채 소멸할 수도 있었다. 5분 전 한 남자가 그녀의 청을 마다함으로써 그녀를 욕구 불만에 빠뜨렸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 말대로 사랑의 세 가지가 있음을 깨닫는다. 첫째 에로스, 육체적 사랑. 둘째 아가페, 감정적 사랑, 심장과 관계가 있다. 셋째 필리아, 정신적 사랑. 이것은 뇌와 관계가 있다.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면 8Hz의 파동으로 폭발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된다. 모든 전설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랑, 숱한 예술가들이 설명을 시도한 위대한 사랑은 성기와 심장과 뇌가 결합된 사랑이다. 차크라 넘버 2와 차크라 4와 차크라 6이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이다. 이 세 기관에서 발생된 8Hz의 파동은 두 사람의 뇌를 퍼져나간다. 이것은 물질을 통과하는 사랑의 파동이다. 그들은 한 쌍의 남녀가 아니라 8Hz의 우주적 에너지를 바라는 발신기이다. 그들의 뇌 속에 변화가 생긴다. 나는 사라진다. 이지도르는 세계의 몇 가지 비밀을 깨닫는다. 나는 누구인가? 리크레스도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녀는 우주에 가늘고 긴 실들이 퍼져 있음을 감지한다. 이 실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어지면서 직무를 이룬다. 우주의 현이다. 우주 공간에도 하프의 현처럼 진동하는 줄이 있다. 별들에서 나오는 이 현은 8Hz 파동으로 떨린다. 현과 실과 매듭으로 짜여진 우주는 하나의 현, 하나의 웹이다. 또한 우주는 하나의 그림이고 생각이 지어낸 이미지다. 누군가가 우주를 꿈꾸면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시간도 이 꿈에 속한다. 시간은 환상이다. 만일 우리가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사건을 더 이상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태아이면서 젊은 여자이고 젊은 여자이면서 노파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음낭 속에 있는 정자들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리크레스 넴로드의 무덤 속에 묻힌 주검이다. 나는 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면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억이다. 그녀는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낀다. 나는 나를 넘어선 존재이다. 열네 번째 동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리크레스 넴로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4번째 동기 위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그게 뭐죠? 조금 전에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나를 초월하는 순수한 관능의 파동 같은 것을요. 그 직후에 파동의 반향이라도 되는 양 또 다른 느낌이 엄습했죠. 마치 내 생각으로 무한한 우주를 감싸 안을 듯한 충만감과 함께 현기증이 왔어요. 어떤 새로운 관찰 지점에 도달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껏 내가 미망에 있었음을 깨달은 기분이었죠. 깨달음의 느낌이다. 세상 만물은 겉보기보다 커요. 우리 키는 단지 1m 70이 아니고 더 크고 우리 지구는 한낱 행성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만물은 밝게 빛나면서 퍼져나가요. 모든 것이 우주에 연결됩니다. 온 시간에 걸쳐 있기도 하고요.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건가요? 그는 대답한다. 그 새로운 동기는 의식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강한 동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것을 이루어낸 것도 이 동기와 연관되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이죠. 단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의식의 확대란 그 점을 깨달을 때 실현되는 거죠.